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당황한 민주당 쪽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는 건들 게 없고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언론 매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한 기자와 통화한 내역,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요, A 매체의 B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씨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전체 분량은 7시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파일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정대태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어떤 동거설로도 내 있었었죠.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조남욱 옛 삼부토검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줄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혜욱, 지난번에 나왔던 그 태권도 연맹 회장 등 이런 내용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부 악의적으로 김건희 씨를 몰아세워서 이게 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이다, 뭐 이렇게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썼는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될 줄 알고 이거를 터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법 녹취 파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후보자 비방죄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김건희 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재명을 도와준다고 나오는 이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조차도 이재명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리스크다라고 오히려 명명할 정도입니다. 송영길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MBC 라디오 뉴스 외전에 송영길 대표가 출연해서 민주당은 대표가 송영길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 하면서 이재명을 두둔한다며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하면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탄압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송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와 같은 감정적 보복 심리에 의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한 것을 좀 반론한다고 하면서 이 안철수와의 접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접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문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난달 28일에도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송영길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핍박을 받아서 기소돼서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했다. 야당 못지않게 여야를 넘어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도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또 11일에도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실수가 아니구만, 이거 이재명이랑 송영길이랑 문재인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구만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는가 했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바로 스피커 김종민 의원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실언은 실수가 아니다. 송영길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탄압을 받았다니 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 송영길, 그것도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난달 10월에도 이재명도 정권교체라는 말로 씁쓸함을 안겼던 송영길이 이번에는 대놓고 정치 탄압을 운운하다니 이건 당대표로서 갈 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분리시켜야 표가 된다는 이 잘못된 판단, 민주당을 친문 비문으로 가르는 분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하면서 김종민이 송영길을 향해가지고 상당히 세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애정과 신임을 딛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뭘 해보겠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말이 서로를 향한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송영길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또 지금 이 국회에는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영찬 국민수석이었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또 글을 썼습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영길 대표의 말씀 아연 실색하는 것이다. 나도 대통령 모셔봤지만 대통령은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 본인이 힘드셔도 전체를 위해 참고 견디시는 분이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이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한마디에 지금 민주당이 내분 사태가 나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에서는 아니 이런 우리가 당대표 리스크를 걱정해야 되나? 아니 국민의힘만 당대표 리스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도 있더니 송영길 왜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송영길은 그래도 이재명을 감싸겠다. 이재명이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 의원들 부인에게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부인에게 제명학을 공부해라 라면서 이재명을 도우려고 했고 또 지금도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와 관계에서 이 단일화를 논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좀 어떻게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송영길이 결국 이재명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대장동과 이재명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빼고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 빼고는 이재명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을 언제 수사하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수사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증언이 확보돼야 되고 진술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몸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꼬리를 너무 압박하다 보니까 몸통이 아니라 꼬리만 압박하다 보니까 꼬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사건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또 한 명이 죽어버렸고요. 이렇게 언제까지 꼬리만 이렇게 계속 팔 거냐. 이러다 진짜 뭐 어디 이재명까지 가겠습니까? 꼬리까지 끝내고 가려는 게 딱 보인다라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의 성남시장 선거 직전 5,300만 원 줬다. 이런 진술이 추가 확보가 되는데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지난해 11월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실 뭔가 약간 유동규 꼬리 자르기로 해서 이 수사가 끝날 무렵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뜹니다. 단독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 이런 기사가 뜨고 나서 이거 흐름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유동규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남욱 김만배 이거 로비 의혹으로 터진 거예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로비까지 했다더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뇌물도 받았다더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43억 원을 줬다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로비 자금으로 4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를 지난 13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소환조사는 작년 11월 이후 2달 만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난해 11월에 43억 원을 줬다라는 이 씨라는 이 분양업체, 대행업체라는 사람의 이 증언이 확보되고 나서 2달 만에 재소환한 거예요. 이제서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 확보된 게 이진술입니다. 2달 동안 뭐 한 겁니까? 이거 하나 얻겠다고 2달 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 이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취재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 직전에 이 43억 원 중에 5,300만 원이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해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씨가 2014년 5월 8일쯤 이 남욱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서 현금을 4,200만 원 정도를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고 같은 달 26일에 나머지 수표 1,100만 원을 추가로 줬다는 게 지금 진술이 확보가 된 겁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모
씨가 당시 이 씨에게서 돈을 받아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다 모든 게 짜고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씨라는 사람은 화천대유 중에서 있는 이 대행업체, 분양업체를 이렇게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로비 의혹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중간에 이 6호 실소유주가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을 해줬다? 남욱에게 전달을 해줬다. 로비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어 돈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얻게끔 한 것들, 이게 다 그냥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게 드러나 있었는데 이 진술 자체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왜 2달 동안 뭐 한 겁니까, 검찰은? 검찰은 43억 원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이 당시에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그리고 이후에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즉 방금 말했던 이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이 돈들 43억 원 중에 일부들입니다. 일부들 중에는 보니까 한 5,300만 원 정도를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비용으로 썼다라는 진술 확보와,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돈들은 다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이거 두 개 다 무슨 사람이랑 연관돼 있어요? 다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재선 선거 비용, 그리고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도 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자금 중 일부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 유동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재선 선거운동 비용 당시, 재선 당시에 유동규가 자신의 직을 딱 내려놓고 잠시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꿰찹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유동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최종 사람이 누구겠느냐? 재선 선거 비용으로, 그리고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였다는 건데, 그럼 그 몸통은 누구겠느냐? 모두 여러분들이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43억 원이 조성된 경위, 그리고 유동규와 친분 관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걸 2달 만에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이 씨가 2014년부터 2015년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각종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남욱과 김만배에게 43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 이 씨가 43억 원 전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난해 11월에 이 씨가 자세한 자료까지 내밀면서 43억 원 줬다 해서 그중에 일부는 계좌이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까지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2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이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 이러니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43억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란 지적, 소극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죠. 이 씨 등의 진술이 나온 게 지난해 11월인데 계좌 추적이나 관련된 조사 등 수사를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 2달 만에 이 씨를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43억 원 의혹을 뭉개고 가려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겠죠, 이제는. 수사 뭉개기 하고 있다는 거. 검찰이 2달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와서 2달 만에 소환해서 이 내용 얻겠다고 한 것이냐. 진술 확보됐고 자료 됐어요. 근데 왜 2달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동이 됐는데 2달 만에 소환을 한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해 11월 9일쯤에 유한기 2억 출처 의심이라며 박영수 인척을 소환합니다. 아까 전에 그 자료를 공개하고 그리고 그 분양업체 대표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먼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한기의 2억 출처를 찾아보다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있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분양업체 대표였던 거죠. 화천대유와 짝짝꿍에서 로비했던 분양업체 대표.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소환하니까 지난해 11월 19일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 라는 이야기가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유동규로 그냥 꼬리 자르기로 대장동이 끝날 수가 없게 됐고 이때쯤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되는 건데 이때 뭐 하다가 2달 만에 갑자기 소환 조사에서 이제서야 진술을 확보할까요? 2달 동안 뭐 했을까? 그 2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43억 원 중에 중간에는 유한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한기 2억 원 출처. 이분 지금 이 2억 원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 받죠. 왜냐?
지난해 12월 10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죠. 제가 이 시간의 흐름을 억지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11월 9일 유한기 2억 출처 의심된다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했더니 인척을 소환했더니 그 사람이 대장동 분양업자였어. 근데 그 분양업자가 진술을 하니까 나무 김만배 측에 43억 원 줬대. 로비 의혹이 터졌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검찰. 그 와중에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었던 유한기는 죽어버렸습니다. 2억은 출처 못 밝히는 거예요. 유한기가 진술을 못 해주니까. 그럼 남은 금액들은 진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분양업자가 중요한 거고 그 로비 의혹을 받았다는 남욱과 김만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키맨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이 대장동 분양업자를 신변보호해줘야 된대요. 이 사람이 오늘 또 진술 확보된 게 추가적으로 나왔죠. 5,300만 원이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의 재선에 비용으로 쓰였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까 이는 또 이재명과 당연히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을 조사해야 되는 명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 혹시 모르죠. 위험해질지도. 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비판 그리고 이 검찰은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싶은 게 맞는 건지 이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되는 죽음과 함께 이 유한기 다음은 누굴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43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근데 이재명과 관련된 밑에 있는 사람들만 파고 파다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대장동 분양업자의 추가 진술이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권교체에 희망을 대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